안녕하십니까. 갤라호른입니다. 갤라호른은 트레이더의 눈으로 시장을 바라보며 투자자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갖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의 FOMC 정례회의 결과가 발표되자 크게 상승한 유로 달러 통화상은 조정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유로 달러는 다시 반등해 FOMC 회의 결과 발표 당시 가격을 회복하며 1.07 중반에 머물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정례적으로 여는 공개시장위원회 회의 결과가 나올 때면 외환시장에서 각 통화상의 가격은 크게 요동칩니다. 이번에는 50핍가량 가격이 움직였고 유로 달러가 1.07 중반까지 다다르자 이내 조정을 보이며 1.06 후반대까지 밀렸습니다. 1시간 차트에서 유로 달러는 V자형 패턴을 형성하며 반등하며 4시간 차트의 120일 지수 이동선을 통과했습니다. 단기적으로 1.0740에서 50 사이의 저항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이 구역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 유로 달러의 상승 추세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4시간 차트에서 유로 달러는 120일 지수 이동선 통과의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를 형성하려는 유로 달러 통화상은 번번이 120일 지수 이동선에 막혀 추세 형성에 실패해왔습니다. 이번 미 연준의 결정을 계기로 유로 달러는 120일 지수 이동선을 통과했는데 계속 상승세를 이어갈지 아니면 다시 120일 지수 이동선 아래로 내려갈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유로 달러 가격대는 그동안 지지대로 작용해오다 저항대로 작용하고 있는 곳이니만큼 이곳을 무사히 통과하면 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주간 차트의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과 지난번의 상승 추세선이 몰려있는 1.08 중반에서 또 한 번 상승 추세에 대한 검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간 차트에서 유로 달러는 20일 이동선을 넘어섰습니다. 상승세를 이어가려면 1.0790대에 있는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 부근에서 1차 테스트를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120일 지수 이동선을 통과하면 주간 차트의 120일 지수 이동선과 만나게 되는데 현재 이 지점은 지난달 유로 달러가 상승세를 만들어가다가 미국 소매물가 지수가 잡히지 않았다는 소식에 급락한 곳이기도 합니다. 경제 상황과 맞물려 주요 저항대로 자리 잡은 곳이라 이 지점의 통과 여부는 장기적으로 유로화의 방향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 연준은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최대 5.5%로 동결했습니다. 미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은 시장이 예상한 바였기에 시장의 관심은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의 입이었습니다. 파월 의장이 통화 긴축적 정책을 암시하거나 심지어 기준금리 인상을 거론하지 않을까 시장은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파월 의장은 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다음 기준금리 변동이 인상이 될 것 같지는 않다며 현 정책 금리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지가 통화 정책 초점이라고 밝혔습니다. FOMC 정례회의에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할 뿐 아니라 채권 보유량을 줄이는 양적 긴축 규모를 오는 6월부터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달마다 600억 달러씩 원금을 상환받아온 국채 규모는 250억 달러로 절반 이하로 줄이고 기관 채권과 주택담보대출 증권의 규모는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15일 발표된 미국의 1분기 GDP 속보치가 1.6% 증가에 그치고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진정되지 않자 시장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일축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현재 미국의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모두 4% 미만으로 과거 스태그플레이션이 심했던 1970년대와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장에서도 스태그플레이션 징후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애널리스트들은 1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게 나온 것은 대부분 회계 처리의 결과이지 근본적인 수요 둔화 때문이 아니라고 설명했고
판테온 매크로이코노믹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이안 셰퍼드슨도 최근 고객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는 것에 대한 우려는 무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헤드라인 GDP 성장률은 내수가 엄청나게 강하면 오히려 낮게 나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미국은 만성적인 무역 수지 적자국이기 때문에 내수가 강하면 수입이 늘어서 GDP 성장률에는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월가 황제로 불리는 JP 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 경영자는 지난주 초 뉴욕 이코노믹 클럽 토론회에서 미국 경제가 이전보다 1970년대와 더 비슷해 보인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미국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선을 긋자 달러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미 현지 시간으로 2일 달러 인덱스는 장중 105.894까지 상승한 뒤 지난달 11일 이후 최저치인 105.336까지 내려갔습니다. 이에 시장은 연내 금리 인하에 기대감을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EY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그레고 리다코는 대다수의 연준 위원들이 오는 6월 FOMC 회의 때 올해 2번 이하의 금리 인하를 전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P 모건 자산관리의 수석 글로벌 전략가인 데이비드 켈리는 국채 감축 규모를 크게 줄인 것은 연준이 너무 매파적이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연내 금리 인하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금리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을 이미 염두에 두고 있으며 선물 시장에서는 기준금리가 앞으로 4% 수준에서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연준이 7월부터 금리를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둔화하면서 미국의 올 성장률도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피치의 아시아 태평양 국가신용등급 담당 제레미 주크 이사는 지난달 26일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년에는 연준이 더 큰 폭으로 금리를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노동시장은 여전히 튼튼하다는 게 드러났는데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지난주와 같은 20만 8천 명으로 시장이 예상한 21만 2천 명 수준을 밑돌았습니다. 그런데 노동시장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허약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판테온 이코노믹스의 올리버 앨런 이코노미스트는 노동 수요가 약해지고 있다는 징후가 보인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그는 연준이 올해 안에 시장의 예상보다 더 많은 완화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외환시장에서 미 연준의 기준금리 발표만큼 영향력 있는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가 발표됩니다. 시장에서는 23만 8천 명 증가를 예상하고 있는데 지난달 발표치인 30만 3천 명을 밑도는 수준입니다. 시카고 상품 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은 오는 6월 금리가 동결될 확률을 85.8%로 보는 등 기준 금리 동결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지만 전날에 비해 동결 가능성이 4.9%포인트 낮아졌습니다. 한편 유로존 최대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독일이 경제정책 부재로 산업 공동화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최근 독일 경제 성장률을 G7 가운데 최하위인 0.2%로 전망했는데 유로존 전체 경제 성장률 0.8%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앞서 독일 경제는 지난해 0.3%역 성장한 바 있습니다. 갤라호른에서 제공하는 보고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갤라호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